충청도에 위치한 족발 공장. 이른 시간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돈육 가공 공장에서 1차 손질을 끝낸 족발인데요. 돼지 장족이라고 해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해서 그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평균 들어오는 한 3분 정도 됩니다. 3분이요? 예, 예. 3분은 안 돼 보이는데요, 근데? 뭐 미리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토탈 하면은 3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입고하지 않고 상자 속 족발을 살피는 작업자들. 이번엔 하나씩 둘씩 족발을 빼놓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족 같은 경우는 좀 빨갛게 변색이 돼가지고 색깔이요? 보충할 때 이렇게 변색이 된 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용할 때도 삶게 되면 색깔이 적당하게 안 나와가지고. 겉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냄새까지 맡아보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돼지 다리 내부의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이 들어오면 10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제품이 들어오면 일일이 온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철칙. 이제 막 들어온 1톤 분량의 족발을 다 살펴본 후에야 하차가 시작됩니다. 검수를 끝낸 족발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핏물 빼기입니다. 생족발에 남아있는 피를 제거해줘야 삶았을 때 족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20kg짜리 족발 상자를 500번 가까이 들어올려 수조 안에 넣어야 하는 작업자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5시간, 6시간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피를 빼면서 세척을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세척을 위해 거품까지 발생시킵니다. 이 거품이 족발 표면에서 터지면서 핏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6시간 후 깨끗하게 씻긴 족발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 더 물로 헹궈 혹시라도 남아있을 핏물과 이물질까지 제거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밀려나오는 족발들. 1000개 이상의 족발이 기계에 물리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꺼내주는데요. 그저 통에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다리하고 뒷다리 구분하는 겁니다. 왜 구분을 왜 해요? 삶을 때도 따로따로 삶아야 됩니다. 앞다리는 좀 많이 삶고 뒷다리는 좀 시간을 적게 씁니다. 이게 앞다리입니다. 이게 앞다리요? 뒷다리는요? 여기는 이게 살이 면적이 많고 여기는 뒤에 잘라줍니다. 그러고 보니 관절이 꺾여 있는 뒷다리와 두툼한 앞다리가 구분이 되는군요. 그렇게 30분가량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분해 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공을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삶으려고 삶으려고. 아, 삶으려고요? 예, 내피인데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 약 30개의 대형 솥에서 족발 삶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구멍이 뚫려있는 커다란 원통에 앞다리와 뒷다리를 나눠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부위인데도 따로 구분해 담는 작업자들. 좀 더 작은 거 구분하는 겁니다. 또 작은 거요? 예, 예. 삶는 시간이 틀려서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맛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대량 생산일수록 섬세한 작업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마련. 그 사이 족발 삶을 물이 준비됐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30년 된 이곳의 역사와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약초를 넣어갖고 이 육수는 버리지 않고 30년 동안 육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만 하루하루 조금씩 보충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썩지 않아요? 매일매일 끓이니까 안 썩습니다. 쉬는 날도 매일매일 끓여줍니다. 애지중지 관리해온 이 원물이 종갓집의 시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공장의 천장에서 크레인이 바삐 움직입니다. 통 하나당 100개의 족발을 넣다 보니 사람이 들기 어려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건데요. 대형 솥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제작되어 있는 원통.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 넣으려면 작업자 3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3톤 정도 사면서 3톤. 한 소단지에 180kg. 날씨가 따뜻해지며 늘어난 주문량. 나들이철이 시작되는 봄부터 외식이나 야식으로 족발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물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보충한 후 손마다 연결된 스팀건의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너무 많이 끓여도 안 되고 센 불을 끓여가고 팔팔 끓으면 중불로 맞춰서 2시간 삶아야 됩니다. 이곳에선 가스불 대신 손 내부의 빈 공간에 전기를 넣어 족발을 삶는데요. 찌듯이 삶으면 식감도 좋고 육즙도 풍부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솥이 많으니까 그 끓이면 이 열이 대단한 거죠. 이때 한창 끓고 있는 솥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게 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하, 다행히도 족발의 맛은 일정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군요. 엄청 좋습니다. 한 35도. 수십 개의 솥의 열기에 뚜껑까지 열고 보니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작업자들을 덮칩니다. 위생무와 마스크 안에 땀이 차올라 이중구에 시달리는데요. 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요. 더워서. 아, 더운 것 때문에? 네. 그래도 잘 삶아진 족발을 꺼내는 순간 그간의 고충은 싹 잊어버린다는 작업자들. 가장 먼저 넣었던 족발통을 꺼내보는데요. 족발 특유의 구수하고 기름진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한눈에 보아도 탱글탱글 잘 삶아진 족발. 참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윤기가 흐릅니다. 솥에서 꺼낸 족발은 바로 건조대 위로 옮겨주는데요. 그대로 놔두면 남아있는 열기에 서로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요. 지금부터는 속도와의 싸움.
작업자들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뜨거움마저 뛰어넘어야 합니다. 건져낸 족발은 건조를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족발 내부의 온도를 30도까지 천천히 내려 육즙을 가지고 특유의 풍미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요즘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세상 모든 맛 중 아는 맛이 제일이라죠. 모르긴 몰라도 족발의 맛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친근한 맛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맛의 완성을 위해 일정한 온도에서 2시간가량 기다립니다. 드디어 족발 건조가 끝났습니다. 2시간가량의 기다림 끝에 작업대로 옮겨 마무리를 하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품이다 보니 포장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휴대용 토치에 불 꽂히고 족발 구석구석 손질을 하는데요. 잔털이 있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족발을 포장하지 않고 뼈를 발라내는 작업자들. 작은 칼로 순식간에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발골 작업하는 거예요. 아, 뼈를 왜 발라요? 순서를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요. 아, 뼈 없이 나가는 거예요? 예, 뼈 없는 작업 족발 하는 거예요. 간편하게 족발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한 순살 족발입니다. 뼈를 중간에 베낀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빼내야 돼요. 특히 뼈와 살이 붙어있던 곳에는 잔뼈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작업이 쉽지 않다는군요. 뼈에 살코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말끔히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들이 이 과정에 투입됩니다. 한 사람 한 1,000개 좀 넘어요. 1000개요? 예. 작업분 작업하시잖아요. 그럼 6,000개 넘지요. 하루 작업량이요? 예. 아무리 자동화 시설이 발달했다지만 사람의 손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많은 법입니다.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잘 손질된 6천여 개의 순살 족발. 다음 과정을 위해 줄지어 이동하는데요. 손질된 족발의 무게는 약 250g. 한 사람이 먹기엔 푸짐한 양입니다. 이대로 한 점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일 테지만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군요. 바로 살균 과정입니다. 족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출된 공기에 의한 세균 번식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살균시키는 거예요. 예. 평균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담긴 선월식 수조를 지나온 족발. 이제 소비자와 만날 차비를 마쳤습니다. 보쌈김치 만드는데 속 집어넣으려고 지금 세척하는 중이거든요. 800kg. 800kg 정도? 예, 800kg. 이 무는 족발이나 보쌈에 곁들여 먹는 무절이와 보쌈 김치 속을 만드는 재료. 김장 김치처럼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먹어야 제맛을 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군요. 이 역시 양이 많아 기계로 무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도 사람의 손길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절이와 김치 속으로 사용하기엔 억센 부분과 상처가 난 곳을 일일이 다듬어 주는데요. 하루에 몇 개 정도 손질하시는 것 같아요? 한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내리치는 칼끝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무는 절단기로 이동. 먹기 좋은 길이와 굵기로 자릅니다. 무가 손질되는 사이 한편에선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보쌈 김치용 배추 손질입니다. 족발을 파는 식당에서 보쌈도 함께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배추 하루 생산량은 한 4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질 과정이 일반 김치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배추 심을 저희가 보쌈 김치라 하나 한 장 한 장 하거든요. 그래서 심을 파내는 거예요. 이 기계는. 일단 절이실 때 이 포기로 절이시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네, 뜯어서 하시는 네. 거예요? 보쌈 고기를 싸먹기 편리하도록 배추잎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양념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한 장씩 떼어내는데요. 이때 심을 빼낸 배추를 세로로 세워 흔들어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깔끔하게 떼어낸 배추잎들이 모이는 곳은 거대한 수조. 처음에 잘 구워야지 저기 국산김치를 말거든요. 이때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떨어지는 배추잎이 쌓이지 않도록 사람 손으로 밀어주는데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허리 아픈 거 빼놓고는 괜찮아요. 약 150포기 분량의 김치를 만드는 일, 도저히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깔끔한 보쌈김치의 맛을 내려면 감수해야 하는 일. 한편 한 작업자가 기계 안에 잘라낸 무와 채소를 가득 넣습니다. 당근, 파, 부추, 배 그런 거 들어가죠. 뭐 만드시는 건데? 생절이요. 워낙 만들어내는 양이 많다 보니 양념을 섞을 때 사용하는 설비인데요. 금세 군침 도는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무절이. 이대로 내면 오들오들한 식감이 부드러운 족발과 금상첨화를 이룬다는데요. 일부는 보쌈용 김치 속으로 사용돼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보쌈 김치 알아야죠. 식당마다 내는 보쌈김치의 맛과 모양에 저마다의 개성이 있듯이 이번 역시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냥 한 장 한 장 다 직접 바르시는 거예요? 네, 양념 골고루 잘 바르게. 넓적한 배추잎을 세로로 2장 깐 뒤 다시 가로로 1장씩 깔고 양념을 발라 켜켜이 쌓아줍니다. 세로로 깔아두었던 배추잎을 김밥 말듯 돌돌 말아서 감싸주면 보기 좋은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가로로 쌓아주는 배추잎은 6장에서 7장 사이. 푸짐하게 내겠다고 너무 많이 깔면 한 입에 넣기 어렵고 그보다 적으면 먹는 재미가 덜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족발과 보쌈의 맛을 뒷받침해주는 김치. 때문에 작업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김치를 담굽니다.